나흘 침묵 깨고 입녀는 한동훈. 과연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건이고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곧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등장을 해서 최고위를 개최하게 되고요. 자,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힙니다. 명태균과 윤 대통령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된 지 벌써 4일이 지났군요. 한동훈 대표는 그간 침묵해왔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이다라는 게 한 대표 주변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번에 요구했던 영부인 관련된 3가지 쇄신안에 대한 요구가 불발되자 그리고 나서 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이른바 공천 관련 녹취록이 터지게 된 건데 그때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등등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미가 그 침묵 속에 담긴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힙니다. 자, 한 대표와 또 가까운 지도부 출신의 오신환 의원님 어떤 입장이 좀 예상되시나요? 일단은 뭐 명태균 씨와의 어떤 녹취록이 등장한 이후에 네네. 첫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일정 정도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작심 발언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가지의 요구 조건들이 용산에서 거부됐고 지난 면담 과정에서 철저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전 국민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국정쇄신,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쇄신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산에서 거부된 것으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앞전에 계속 요구했던 인적 쇄신과 국정기조의 대전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얘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지금 거리로 뛰쳐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 그리고 그 속셈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고돼 있는 15일 날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 이것을 다 회피하기 위한 그것을 빌드업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비판적 메시지가 함께 담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잠시 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저희 채널A가 현재까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한 대표가 잠시 후에 지금 이 이슈, 명태균 이슈는 당정 간의 어떤 불화 등의 문제가 아니라 들끓는 민심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을 한 대표가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한 대표가 잠시 후에 던질 것이란 취재가 저희 채널A 기자들에 의해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당정 문제가 아니라 들끓는 민심과 관련된 문제다. 명태균 녹취에 대한 대통령의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일종의 요구 한 대표가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지금 저희 채널A는 취재를 통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 문제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 입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해명과 반박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라고 한 대표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저희들이 취재한 대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요구가 한 대표 입에서 나올지 그렇다면 지난번에 요구했던 3개에 더해지는 건데 뭔가 지난번까지와 상황이 다르다라는 판단을 한 대표가 한 것으로 한 대표 주변 인사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표 왜 침묵해왔는지도 궁금해하고요. 침묵 끝에 한 대표가 밝힐 작심 발언은 과연 뭘지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는 뭘지 이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를 생중계로 연결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북한의 참전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도 하나의 위험한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를 위시한 자유진영과 북중러 권위주의 세력 간의 거대한 충돌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과 외교 당국이 이미 밝히고 실행하는 것처럼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안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 억지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정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수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제사회와 우방국들 간의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분쟁에 의도치 않게 끌려 들어가는 상황 역시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응을 신뢰합니다. 여야정 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은 없죠. 그러기 위해서 11월 11일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참여에 처음과 달리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 상황, 의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상기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당장의 참여가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립니다. 모두 마주 앉아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합시다.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치 브로커 명모 씨 관련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맡겠습니다. 보수당의 당대표로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제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망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 범죄 숨기고 이재명 세상 만들려고 우리 시민들이 촛불 들지 않을 거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뻔히 속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당은 지금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단칼에 잘라낸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습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될 겁니다. 제게 당내 원로 중진 여러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걸 겁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 보이면 보수는 공멸할 겁니다.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저 속보이는 퇴행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합니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 중대범죄들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사기꾼 브로커에 약점 잡히듯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소수당은 여당 정치인과 폭로를 미끼로 공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모두가 국민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구태 정치입니다. 구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섭시다. 여야 모두 구태 정치로 국민들의 지탄 받을 때 바로 이때가 역설적으로 변화와 쇄신으로 구태 정치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구태 정치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자에게 할 말 했고 부적절한 문자는 답 안 했고 과거와 달리 잡음 있는 공천 시도는 가차없이 잘라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 쇄신을 이끌겠습니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 민주당의 헌정 중단의 시도를 그래서 당이 당당하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쇄신이 음모와 서푼짜리 협박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이 최고위원 작심 발언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추경 원내대표가 앉아 있는 것도 좀 재밌군요. 원래 앉아 있는 건데 특별감찰관 도입을 두고 당대표가 이견을 보인 인물이었고 이 친윤계 의원들이 지금 나란히 추경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옆에 잡히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 한 대표 발언 듣더니 물 따라서 일단 목을 좀 축이고 자, 모두 발언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강한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향한 요구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라는 당대표의 직접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국정을 독단적으로 이끌게끔 비춰졌다라는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추경 원내대표 얘기도 좀 더 들어보시죠.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1인 방탄 정당을 넘어 당 전체가 거대한 범죄 방탄 카르텔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강고한 악성 카르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당의 전직 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 사건입니다.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과 연루되어 10달째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던 민주당 국회의원은 버젓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쇼를 벌였습니다. 법치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검찰이 민주당 신모 자, 한동훈 대표의 발언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실 반응도 좀 사뭇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반응은 없습니다. 조금 전 한동훈 대표 발언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국정을 독단적으로 이끌었다라는 국민들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며 개각을 언급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이러다가 보수 공멸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김 여사 대외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요구와 더불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 등의 설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게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적어도 지금의 한동훈 대표 체제 내에선 김영선 공천을 컷오프했다. 명태균을 이 정치 브로커로 일컬으며 정치 브로커의 어떤 농단을 지금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선 단호히 끊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강도 높은 요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대통령 본인에게 네네. 직접 대통령실 뭐 참모 이런 사람 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이 가장 좀 눈여겨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흔쾌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한동훈 대표가 저런 명태균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특히 지난번 대통령 관련된 그 녹취가 이제 오픈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한동훈 대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주저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생각을 깊게 한 다음에 오늘 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폭로한 내용을 꼼꼼히 잘 이렇게 뜯어보면요.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게 법적으로 이게 처벌받을 사항인가 처벌받는다라고 하면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처벌받을까 그런데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법을 갖다가 논할 그러한 시점이 아니란 말이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너무너무 커져버려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20%도 이제 깨져가지고 19%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래저래 폭로되고 있는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됐는데 그때는 윤석열 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다움이 뭐였습니까? 공정하고 정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옳은 거 있으면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런 모습들을 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대통령의 태도는 우리가 알던 우리가 찍었던 윤석열 후보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라도 지금 나서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여권을 지지하는 보수 특히 이제 보수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저런 식으로다 그 보수가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누군가라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의혹, 지적 국민들 사이에 크다. 네네. 사실상 한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독단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거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면적인 개각까지 요청했어요. 어떤 국정 쇄신, 독단,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한 대표가 썼고 네. 사과하라 대통령이 직접 이것 또한 굉장히 강한 어떤 요구예요. 자, 이런 한 대표의 조금 전에 어떤 그런 요구가 나온 배경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대통령에 대한 작심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동안에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예측하고 끊임없이 국정 쇄신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를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활동 중단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하루빨리 임명해서 가장 기본적인 최하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이후부터 민심을 회복하는 과정들로 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그 대통령의 권위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뚜렷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4일 동안의 그 침묵은 봐라. 이게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국정쇄신이 이루어졌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들도 사실상 같이 돌파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 한 몸으로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한쪽에서는 좀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경고성으로 앞으로도 사실은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거기에 뭐 개각과 인적 쇄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 중단 또 특별 감찰관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임명을 한다라고 분명히 용산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되고 있는 듯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첫 출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한 민심의 정도를 인식하시고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비롯한 결국에는 국정 기조에 대한 대변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조규현 변호사님, 결국은 한 대표가 4일 침묵 이후에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실에게 넘어간 형국이 됐어요. 아직 대통령실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입장 나오면 저희가 발빠르게 뉴스 속보로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겠고요. 결국은 직접 나와서 애들 시키지 말고, 소위 그런 거 아닙니까? 애들 시켜서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도움 안 되니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 등 필요한 조치 하시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라. 라는 요구를 한 건데 대통령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 또 행간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넘겼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난번에 면담 때도 이 3대 요구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진전된 건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 공개 이후에 더 악화된 민심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심각성을 전달하는 의미 이상으로 사실 알맹이는 없다. 그리고 실제 결론은 뭡니까? 대통령이 사과하라, 뭐 개각 또 국정 전환의 필요 이런 것 지금까지 다 해오던 얘기니까 뭐 새롭거나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결론은 또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최근에 어떤 민심의 어떤 지금 입안을 수습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30일 날 했던 얘기 뭐 위험을 감수하고 돌다리를 건너뛸 용기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상황 만약 대통령실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실행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 좀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오늘 발언의 내용을 보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어떤 본인의 결심이라든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어떤 돌다리를 건너뛸 용기 이거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3대 요구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 다음 특별감찰관 얘기만 했지 아무 진전이 없었잖아요. 지금 오늘 요구 중에 다소 구체적이고 작심 발언으로 비춰질 몇 가지 표현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간단히 거부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요? 또 특별감찰관제 얘기만 하면서 11월 보낼 건가요? 그다음에 뭐요? 특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 특단의 대책과 결심까지 나가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표현이 다소 여러 가지 좀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 말고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했고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을 하든 간에 그 이상의 어떤 액션 이런 것까지 준비하거나 그런 결심이나 용기가 보여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거다. 그러면 이게 핑퐁 게임인데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정혁준 변호사님, 만약 네네. 대통령이 이번에 한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 본인의 사과 등의 어떤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대표 입장에서. 일단은 예컨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 보고 너 이러이러하게 하지 마. 이런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교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은 강제적인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가? 더군다나 임기가 2년 반이나 절반이나 남아있는 대통령한테 누가 대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야당이 있고 그 야당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원래 그 따지면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해가지고 통과되는 일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숙고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